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만을 위한 개인별 운세를 매달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맞춘 운세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1번 고르신 선생님들, 월선신녀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조용히 눌러두시고요. 이 리딩이 지금 마음을 붙잡고 계신 분들께 잘 닿을 수 있도록 작은 응원 하나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다음 연애가 언제쯤 시작되는지,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이 다가오는지, 그 사람이 선생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흐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번 선생님들 카드를 펼쳐보니까 제 손이 처음부터 가볍게 지나가질 않아요. 이건 그냥 설렌다, 누가 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흐름이 아닙니다. 선생님 마음 안에 오래 눌러둔 기준이 있어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 이제는 애매한 관계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마음, 말만 예쁘고 행동이 흐릿한 사람에게 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잡힙니다. 선생님은 연애를 가볍게 시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연애가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쪽을 보면 완전히 다친 건 아닙니다. 사랑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쪽에 가깝습니다. 그 마음의 결이 맨 앞에 도장으로 나타납니다. 도장은 마음에 찍히면 오래 남습니다. 쉽게 찍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찍히면 대충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1번 선생님들은 누가 다정하게 몇 마디 한다고 바로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맞는지,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같은지 오래 봅니다. 이건 선생님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마음을 함부로 내어줬다가 혼자 수습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보호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도장이 너무 깊게 눌려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도 선생님이 먼저 마음속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대가 조금만 늦게 답해도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고, 상대가 표현을 아끼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해석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이번 흐름은 감정만으로 보면 흔들리고 행동까지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그렇게 단단히 닫혔던 마음 옆으로 미륵부처님의 결이 이어집니다. 이건 기다림 끝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선생님 마음은 오래 어두웠던 방 같았습니다. 불을 다 끈 줄 알았는데 창문 틈으로 아주 얇은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 빛이 크지는 않지만 분명합니다. 연애 감각이 무뎌진 것 같고, 누가 다가와도 예전처럼 쉽게 설레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다가도 다시 멈추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카드가 보여주는 건 선생님 안에 아직 따뜻한 사랑을 받을 자리와 줄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륵부처님의 결은 끝난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기운도 품고 있습니다. 꼭 과거 인연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 멈춰있던 연애운 자체가 다시 고개를 드는 흐름입니다. 연애 공백이 길었던 분들은 마음이 다시 사람 쪽으로 향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던 분들은 그 기다림의 공기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람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 자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남아있던 썸이 있다면 서로 눈치만 보던 상태에서 한쪽이 조금씩 움직이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 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자리에서 부채가 펼쳐집니다. 이 부채는 답답한 공기를 바꿉니다. 가만히 고여있던 마음에 바람을 넣어요. 그래서 다음 연애는 갑자기 크게 들이치는 흐름이라기보다 어느 날 공기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투가 이상하게 오래 남고, 별일 아닌 연락 하나가 마음을 건드리고, 모임이나 일적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도 이걸 연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넘길 수 있고,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답답했던 가슴 안쪽에 바람이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부채의 흐름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인연이 아니라 선생님 안에 눌려있던 공기를 천천히 바꿔주는 인연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거울이 같이 비칩니다. 선생님, 이건 상대 속마음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대도 선생님을 보고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까지 같이 비춰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많이 의식합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괜찮게 보는지, 말을 걸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지,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담백하게 할 수 있고, 관심이 있어도 장난처럼 넘길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별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울의 결은 속마음이 비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의 반응을 봅니다. 답장이 따뜻한지, 대화가 끊기지 않는지, 웃어주는지, 자기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지 그런 작은 장면을 조용히 챙겨봅니다. 선생님, 지금 중요한 건 상대가 얼마나 달콤하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흐름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정확해요. 상대가 자꾸 선생님 주변에 머무는지, 사소한 명분을 만들어 말을 거는지, 선생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바쁜 와중에도 작은 안부를 건네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 뒤에 다음으로 천도제의 결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조금 깊게 봐야 합니다. 상대가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아직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이전 관계에서 생긴 조심성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라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흐름도 보이고, 주변 시선이나 거리감, 생활 패턴 때문에 마음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결도 있습니다. 상대는 선생님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마음 하나만 보고 뛰어들기에는 생각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관계가 어색해지면 다시 돌리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고 괜히 다가갔다가 선생님이 불편해할까 봐 조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 앞에서 물살을 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건너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건넌 뒤에 책임과 변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이 너무 차갑게 닫아버리면 상대는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급하게 마음을 다 보여주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중간 결이 중요해요. 따뜻하되 가볍지 않고 열려있되 매달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한 걸음 오면 선생님도 한 걸음 정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두 걸음, 세 걸음 먼저 뛰어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강을 사이에 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 발언문이 나오면서 선명해집니다. 말이 아주 화려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빠르거나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아닐 수 있어요. 대신 속으로 마음을 오래 정리합니다. 한번 마음이 생기면 쉽게 가볍게 넘기지 않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무심코 한 말, 선생님이 보인 표정, 대화 중에 흘린 취향 같은 것을 은근히 기억해 두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옷차림이 과하게 튀기보다 깔끔하고 말투도 너무 들뜨기보다 안정적인 쪽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반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정하고 챙기는 방식이 조용합니다. 큰 이벤트로 마음을 보여주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 주거나 작은 걸 기억해 두었다가 챙기는 쪽입니다. 연애할 때도 이 사람은 천천히 깊어지는 결이 강합니다. 빠르게 불붙고 빠르게 식는 쪽은 아닙니다. 대신 마음이 정해지면 오래 갑니다. 직업적으로는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 규칙적인 환경, 문서나 일정 관리가 많은 일, 사람을 살피는 일, 자기 분야를 꾸준히 쌓아가는 쪽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생활 패턴도 완전히 즉흥적이라기보다 자기 리듬이 있는 사람으로 익힙니다. 이런 사람과 실제로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이제 관계 흐름으로 들어가면 국거리 장단이 살아납니다. 국거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단이 이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어느 순간 판이 열립니다.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고백이 터지는 흐름이라기보다 작은 연락과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분위기가 열리는 쪽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말,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말, 일이나 모임을 핑계로 한 연락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처럼 보여도 그 안에 관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화가 조금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명분이 붙지만 어느 순간 사적인 이야기가 섞입니다. 쉬는 날의 이야기, 좋아하는 것, 요즘 마음 상태, 하루의 피곤함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엔 둘만 조용히 대화할 시간이 한 번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빠진 자리, 돌아가는 길, 늦은 시간에 이어지는 메시지, 우연히 마주친 순간 같은 장면입니다. 그때 공기가 달라집니다. 선생님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냥 예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 나를 조금 더 알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상대도 그 순간 선생님의 반응을 볼 겁니다. 선생님이 편안하게 받아주면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선생님이 단단히 벽을 세우면 다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가져가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마음은 열되 중심은 놓지 마세요. 좋아도 너무 빨리 다 보여주지 마시고 상처받기 싫어서 일부러 차갑게 시험하지도 마세요. 선생님 마음이 불안하면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상대의 답장 속도 하나, 말투 하나, 작은 표정 하나에 의미를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흐름은 그렇게 급하게 결론 내릴 자리가 아닙니다. 차분히 보셔야 해요. 상대가 정말 움직이는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이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는 자리 끝에 마지막으로 보시함이 들어옵니다. 이건 시기와 조언을 같이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보시함은 마음의 공간을 비울 때 복이 들어오는 결입니다. 선생님이 누군가를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보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하루를 단단히 세울 때 인연의 문이 더 잘 열립니다. 시기로 보면 빠르게는 엿새 안팎의 작은 신호가 올 수 있고 조금 넓게는 보름 전후로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6주 안팎으로 관계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흐름도 보입니다. 날짜로는 6의 결이 들어간 날, 보름 무렵 혹은 24일 전후처럼 마음이 다시 다정해지는 시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월선신녀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기는 못 박는 예언이 아닙니다. 흐름이 열리기 쉬운 문턱으로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종이 한 장 꺼내서 다음 사랑에서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적어보세요. 자존감, 편안함, 존중, 솔직한 대화, 안정감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걸 적어야 선생님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게 맞는 인연은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를 흔들기만 하는 인연은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정성은 선생님의 표정과 선택부터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가 다가올 때 너무 차갑게 밀어내지 마세요. 선생님이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닫아버리면 상대는 다가올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먼저 모든 감정을 쏟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한 답장 하나, 편안한 웃음 하나,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신호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연락의 꾸준함, 약속을 지키는 태도, 선생님이 불편해할 때 배려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진심을 보여줍니다. 1번 고르신 선생님들, 다음 연애는 번개처럼 갑자기 내려치는 흐름보다 조용한 바람처럼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안부 하나, 우연한 대화 하나, 사소한 호혜 하나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장면이 선생님 마음에 오래 남을 겁니다. 다친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사람을 향해 고개를 드는 흐름이에요. 우리 선생님, 불안해서 먼저 결론 내리지 마세요. 좋은 흐름이 보인다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가 움직이면 따뜻하게 보되 내 중심은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마음은 귀한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는 아무나 앉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맞는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1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나는 편안한 사랑을 맞이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선생님들의 다음 인연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된 설렘으로 열리도록 월선 신녀가 마음 모아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만을 위한 개인별 운세를 매달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맞춘 운세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이번 고르신 선생님들 월선신녀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조용히 눌러두시고요. 이 리딩이 지금 마음 안에서 오래 기다림을 품고 계신 분들께 잘 닿을 수 있도록 작은 응원 하나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택지는 다음 연애가 언제 시작되는지 보는데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흐름이라기보다 오래 쌓여있던 마음과 인연의 결이 현실적으로 천천히 붙어오는 모습입니다. 2번 선생님들 카드를 펼쳐보니까 처음부터 마음이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가벼운 설렘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오래 지켜보고, 마음속으로 혼자 정성을 들여온 시간이 먼저 잡힙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셨을 수 있습니다. 연애를 급하게 찾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마음이 있어도 아닌 척 넘겼을 수 있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도 스스로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다독였던 시간도 보입니다. 그렇게 오래 눌러온 마음이 맨 앞에 기도 삼칠의 결로 앉아 있습니다. 이건 짧게 지나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성이 쌓인 자리예요. 선생님은 그동안 누군가를 쉽게 잊지 못했거나 연애 자체를 쉽게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한번 가면 오래 보고 오래 생각하고 혼자서도 여러 번 마음을 접었다 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을 기다린 적도 있고 새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이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아무데나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가벼운 관심보다 진심이 필요하고 빠른 고백보다 믿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연애도 아무렇게나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오래 정성 들인 마음의 결을 알아보는 사람, 선생님의 조심스러움을 답답하게만 보지 않고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정성 어린 마음 옆으로 선녀의 결이 이어집니다. 이건 선생님 마음속 이상과 감성이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선생님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척해도 사랑에 대해서 아주 메마른 분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예쁜 사랑을 바라는 결이 있어요. 다정한 말 한마디에 오래 따뜻해지고 누군가의 분위기나 눈빛, 말투 같은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분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너무 드러냈다가 혼자 민망해질까봐 혹은 상대가 가볍게 볼까봐 마음을 단정히 접어두는 쪽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원하는 사랑이 생각보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서 외로움만 채우는 연애는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이 예쁘게 통하는 사람, 말이 부드럽고 결이 맞는 사람, 나를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은 외모나 조건만으로 시작되는 인연이 아닙니다. 분위기, 말의 온도,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그런 감각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게 결이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자리에 장독대가 나옵니다. 장독대는 시간이 쌓인 자리입니다.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항아리 같은 결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인연의 정체를 보면 완전히 낯선 사람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스쳤던 사람,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애로 보지 않았던 사람, 주변 인맥 안에 있던 사람 혹은 익숙한 생활 반경 안에서 다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새 인연이라 하더라도 분위기는 낯설기보다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이번 선생님들 중에는 친구처럼 편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일, 같은 모임, 같은 동네, 비슷한 생활권 안에서 인연이 열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끌리는 인연이라기보다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참 편하다는 느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장마처럼 처음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인연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자리에서 그 다음에 비녀가 들어옵니다. 상대 속마음을 보면요, 이 사람은 선생님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비녀는 머리를 단정히 올려 고정하는 물건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고 격식을 갖추고 관계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결이 있어요. 상대는 선생님에게 마음이 있어도 쉽게 들이대는 타입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예의에 맞을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할지, 다가가도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보는 모습입니다. 상대는 선생님을 매력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매력이 단순히 겉모습만의 매력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단정함,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 속으로 깊게 생각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 따뜻함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생각보다 여리고 동시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괜히 가볍게 말했다가 선생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혹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는 흐름입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넘길 기운이 아닙니다. 다만 겁먹을 흐름도 아닙니다. 상대가 마음이 있는데도 천천히 오는 이유는 다음 자리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그 조심스러운 마음 뒤로 홍수마기의 결이 들어와요. 홍수마기는 큰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는 자리입니다. 감정이 너무 커져서 관계가 휩쓸리는 걸 막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방어의 흐름입니다. 상대가 망설이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는 쪽입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한번 움직이면 자신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바로 밀고 들어가기보다 상황을 먼저 봅니다. 둘 사이의 거리, 주변 시선, 서로의 생활 리듬, 관계가 어색해질 위험을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알고 지낸 관계라면 괜히 다가갔다가 지금의 편안함마저 깨질까봐 망설이는 모습이 강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비슷합니다. 선생님, 역시 이 관계가 좋아 보여도 한 번에 마음을 다 열지는 못합니다. 좋아질까 봐 겁나고 기대했다가 어긋날까 봐 한 발 물러서고 상대가 조금만 애매해도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단속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 홍수마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이 커질까 봐 서로 조심하는 흐름입니다. 그 조심스러운 물결이 잦아든 자리에서 촛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여기서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촛불은 크지 않아도 꺼지지 않는 불씨입니다. 상대는 요란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어필하는 타입보다는 조용히 곁을 박히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거나 적어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혼자 오래 생각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신중히 고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차분하고 따뜻한 쪽입니다. 너무 가벼운 장난보다 안정적인 대화를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은근히 잘 챙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깊어집니다. 선생님이 힘든 티를 내면 눈치채고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옆에서 조용히 챙기는 식입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말, 늦은 시간의 안부, 사소한 기억을 꺼내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생활 분위기로 보면 사람을 돌보거나 책임지는 일, 일정이 규칙적인 일, 자기만의 공간과 루틴이 중요한 일, 혹은 한 가지를 꾸준히 쌓아가는 쪽이 보입니다. 성향으로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따뜻한데 표현은 천천히 나오는 타입이에요. 물의 결과 흙의 결이 같이 느껴집니다. 부드럽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이제 앞으로의 관계 흐름으로 들어가면 군웅신의 결이 크게 일어납니다. 군웅신은 혼자만의 작은 감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임, 집단, 관계의 판이 함께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둘만의 조용한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인맥, 친구, 동료, 같은 모임, 공동체 안에서 흐름이 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대가 선생님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장면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다든지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상대가 선생님을 은근히 챙긴다든지 일이나 일정 때문에 자주 마주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둘만의 대화가 생깁니다. 상대는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많이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에게만 조금 더 오래 말을 걸고 선생님 반응을 먼저 살피고 선생님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가져가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너무 혼자만의 해석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 관계는 주변 흐름 속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선생님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선생님을 존중하는지, 선생님이 불편해하지 않게 배려하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보셔야 합니다. 말로만 따뜻한 사람보다 관계의 판 안에서 선생님을 어떻게 세워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 사이에서 흐름이 무르익은 마지막에 인연동자가 나옵니다. 이건 참 반갑습니다. 다음 연애의 시작을 묻는 자리에서 인연동자가 들어왔다는 건 인연의 줄이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줄은 억지로 당기면 엉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조급하게 확인하려 들면 상대는 다시 조심스러워질 수 있고, 반대로 선생님이 완전히 무관심한 척하면 상대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보면 인연동자의 숫자 결이 20일의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3주 안팎 혹은 21일 전후로 작은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한 달 안쪽에서 연락이나 만남,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미 알고 지낸 사람이 있다면 이 시기쯤 그 사람이 조금 더 자주 말을 걸거나 만날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인연이라면 모임이나 소개, 주변 사람을 통한 연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시기는 결과가 완성되는 날이라기보다 인연의 줄이 선명해지는 문턱으로 보셔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누가 자꾸 내 주변으로 오는지, 어떤 대화가 반복되는지 살피면 됩니다. 특히 3주, 흐름, 보름 이후부터 한 달 안쪽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때 들어오는 연락이나 만남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차분히 보세요. 다만 바로 결론 내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선생님들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기대와 불안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마음에 맞는 인연은 편안하게 이어지고, 나를 흔들기만 하는 인연은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작은 모임이나 약속을 너무 피하지 마세요. 인연 동자가 마지막에 온 흐름은 사람 사이에서 줄이 이어지는 결이 강합니다. 집 안에서 혼자 마음만 붙잡기보다 가볍게 나갈 자리에는 나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작은 신호는 주셔도 됩니다. 너무 큰 고백이나 무거운 표현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는 따뜻한 반응,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다가올 때 말보다 꾸준함을 보세요. 한번 뜨겁게 오는 사람보다 작아도 계속 불씨를 지키는 사람이 이번 흐름에는 더 맞습니다. 이번 고르신 선생님들, 다음 연애는 오래 끓인 장마처럼 천천히 깊어지는 인연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강렬하게 흔드는 사람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 쪽에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선생님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지고 같이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대화 뒤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번 흐름의 실마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번 사랑은 급하게 잡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엉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숨어 있어도 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열고 차분히 보고 행동으로 확인하세요. 선생님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인지, 선생님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생님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 사람인지 보면 됩니다. 오늘 이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나는 천천히 깊어지는 사랑을 맞이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생님들의 다음 인연이 조급한 설렘이 아니라 오래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월선신녀가 마음 모아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만을 위한 개인별 운세를 매달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맞춘 운세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3번 고르신 선생님들 월선신녀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조용히 눌러두시고요. 이 리딩이 지금 마음속에서 답을 찾고 계신 분들께 잘 닿을 수 있도록 작은 응원 하나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번 선생님들 흐름은 다음 연애가 언제 시작되는지 보는 자리인데, 단순히 누가 갑자기 나타나는 흐름이라기보다
말, 신호, 만남의 공간이 먼저 열리고 그 뒤에 마음이 따라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3번 선생님들 카드를 펼쳐보니까 처음부터 머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마음보다 생각이 더 앞서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냥 설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내가 먼저 움직여도 되는지, 상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 마음 안에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곧장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한참 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먼저 앞서는 자리에 맨 앞에 글문도사의 결이 앉아 있습니다. 이건 말, 글, 연락, 문서, 생각의 흐름이 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3번 선생님들은 다음 연애가 몸으로 먼저 부딪히는 흐름보다 대화와 연락에서 먼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메시지, 댓글, 업무적인 대화, 공부나 일과 관련된 말, 상담처럼 깊어지는 대화가 인연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뜨거운 고백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이 쌓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선생님은 사랑에서도 말의 결을 중요하게 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내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는지 살핍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대화가 비어 있으면 오래 못 가고, 반대로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아도 말이 깊고 생각이 통하면 마음이 천천히 열리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이 쌓이는 자리 옆에 신호동자가 바로 이어집니다. 선생님, 이건 마음보다 신호가 먼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작은 표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드러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한다든지, 선생님이 올린 것을 유심히 본다든지, 별것 아닌 질문을 던진다든지, 대화가 끊길 만한 순간에도 다시 이어가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스스로 별뜻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작은 신호는 그냥 우연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너무 머리로만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계속 분석하다 보면 실제로 흐르는 공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호동자는 아주 작은 움직임을 통해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 한마디를 붙잡고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그 신호가 반복되는지 보셔야 해요. 한 번의 연락보다 두 번, 두 번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관심은 대체로 반복에서 드러납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자꾸 반복되는 자리에서 구청이 나옵니다. 구청은 판이 마련되는 자리입니다. 인연이 들어오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3번 선생님들의 다음 연애는 아무 공간에서나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만남의 장, 대화의 장, 함께 머무는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임, 수업, 일터, 행사, 온라인 공간, 소개 자리, 상담이나 협업처럼 서로 말을 나눌 명분이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완전히 길거리에서 우연히 스쳐서 시작되는 결보다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만남입니다.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거나 누군가의 소개로 대화가 열리거나 일이나 배움, 취미 같은 공통된 주제를 통해 인연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연애 감정보다 목적이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 안에서 자꾸 눈이 마주치고 말이 이어지고 선생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에게 낯설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청은 신령님을 모시는 자리처럼 준비된 공간을 뜻하기 때문에 인연도 준비된 자리에서 열립니다. 그러니 3번 선생님들은 앞으로 한동안 사람 만나는 자리를 너무 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말이 오갈 수 있는 자리,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리에서 흐름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련된 판 위에서 상대 속마음 쪽으로 별상굿의 결이 들어옵니다. 이건 조금 특이합니다. 상대 마음이 단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선생님에게 관심이 있지만 자기 안의 상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한 방향으로만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이나 주변 환경, 감정의 타이밍, 기존에 정리해야 할 문제, 혹은 자신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로 표현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상대는 선생님을 평범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사람,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람, 대화하면 마음 안쪽이 건드려지는 사람으로 보는 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자신이 지금 선생님에게 다가가도 되는 상태인지, 선생님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관계가 복잡해지지는 않을지 살피는 모습이에요.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지만 안쪽에서는 생각이 많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상대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선생님이 모든 감정을 걸어도 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별상굿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리라서 상대의 말보다 현재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정적으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지, 선생님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천천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만 보고 뛰어들면 나중에 선생님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정을 품은 마음 뒤로 법장의 결이 들어옵니다. 상대가 망설이는 이유가 여기서 선명해져요. 법장은 길잡이의 지팡이 같은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기보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방향을 확인하려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다가가야 하는지, 이 관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느림이 꼭 나쁜 흐름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다가와서 선생님 마음을 흔들고 사라지는 타입과는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자기 안에서 선을 세우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너무 강하면 표현이 늦어집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가도 물러서고 말을 걸다가도 선을 지키고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다시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이 사람을 너무 빨리 재촉하기보다 실제로 방향을 잡아가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기준을 세우는 사람의 안쪽을 보면 상대 특징으로 북어의 결이 나옵니다. 북어는 문 위에 걸어두고 액을 눌러 집안을 지키는 상징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가볍게 보여도 속에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느끼면 챙기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으려 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용히 정리하려는 결이 있어요. 다만 표현이 부드럽게 흘러나오기보다 조금 투박할 수 있습니다. 다정한 말을 길게 하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는 쪽입니다. 외모나 분위기로 보면 깔끔하고 단정한 쪽 혹은 어딘가 조용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말수가 아주 많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확 띄기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의외로 세심합니다.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직접적인 위로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준다든지 이동을 도와준다든지 선생님이 놓친 것을 챙겨주는 식입니다. 연애할 때는 표현이 화려하진 않아도 보호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말로 마음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쪽입니다. 성향으로 보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 자기 사람에게는 오래가는 결이 강합니다. 다만 감정 표현이 늦을 수 있으니 선생님이 처음부터 뜨거운 반응만 기대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느리게 믿음을 쌓는 사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앞으로의 관계 흐름으로 들어가면 용왕님의 결이 크게 일어납니다. 용왕님은 물길과 큰 흐름, 기회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연애로 보면 감정의 물길이 열리고 관계가 생각보다 크게 흐를 수 있는 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대화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의 양이 늘고 만날 명분이 생기고 감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길은 한번 열리면 조용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일상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움직이는 장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말이나 연락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이야기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가 선생님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선생님이 상대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길어집니다. 이후에는 둘 사이에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힘들었던 일, 요즘의 고민, 앞으로 하고 싶은 것 같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어요. 이때 선생님은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되 자기 마음을 완전히 숨기지만은 않는 게 좋습니다. 용왕님의 결은 큰 감정의 흐름이지만 물은 너무 급하면 넘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가져가야 할 태도는 균형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확인하려 들지 말고 상대가 실제로 꾸준히 오는지 보세요. 한 번의 다정함보다 계속되는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작은 신호는 주셔야 합니다. 편안한 답장,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다음 대화로 이어질 여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차갑게 닫으면 물길이 막히고 너무 급하게 열면 감정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길이 넓어진 자리 끝에 마지막에 지장보살님의 결이 들어옵니다. 이건 시기와 조언을 함께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지장보살님은 깊은 마음, 오래된 상처, 조용한 구원의 결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생님들의 다음 연애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 마음속 오래된 불안이나 연애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건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기쁘면서도 겁이 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또 상처받을까 봐 멈추는 마음이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기로 보면 이 흐름은 아주 즉각적인 폭발보다는 18의 결을 품고 움직입니다. 빠르게는 보름 이후부터 작은 변화가 보일 수 있고 넓게는 한 달 반에서 2달 안쪽으로 관계의 분위기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짜로는 18일 전후 혹은 9의 결이 살아나는 날들,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차오르고 정리되는 시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월선신녀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는 결과를 확정하는 날이 아니라 마음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문턱입니다. 선생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을 소모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과 안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종이 한 장에 내가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적어 보세요. 대화가 되는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내 생활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호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감정에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마음의 불안은 가라앉고 나에게 맞는 인연은 편안한 길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마음이면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정성은 신령님께서도 알아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만나는 자리를 너무 피하지 마세요. 3번 흐름은 말과 공간에서 열립니다. 수업, 모임, 일, 온라인 대화, 소개처럼 말이 오가는 자리에 인연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고르신 선생님들, 다음 연애는 말에서 시작되고 신호로 확인되며 어느 순간 감정의 물길이 열리는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뜨겁게 몰아치는 사람보다 대화가 통하고 생각이 맞고 조용히 챙겨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들어옵니다. 다만 상대에게 특수한 사정이나 신중함이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번 사랑은 눈빛보다 말의 결,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 행동보다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더라도 중심을 놓지 마세요. 좋은 흐름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실제로 다가오는지, 선생님을 안정적으로 대하는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할 의지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나는 선명한 신호를 알아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선생님들의 다음 인연이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이 통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랑으로 열리도록 월선신녀가 마음 모아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만을 위한 개인별 운세를 매달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맞춘 운세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4번 고르신 선생님들, 월선신녀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조용히 눌러두시고요. 이 리딩이 지금 마음속에서 다음 사랑의 문이 언제 열릴지 기다리는 분들께 잘 닿을 수 있도록 작은 응원 하나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번 선생님들 흐름은 다음 연애가 언제 시작되는지 보는 자리인데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보다 선생님 안에 깊은 마음을 건드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한 뒤 인연의 매듭이 다시 묶이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4번 선생님들 카드를 펼쳐보니까 첫 느낌이 조금 묵직합니다. 그런데 무겁기만 한 흐름은 아니에요. 오래 눌려있던 마음 밑에서 맑은 물이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지내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을 티내지 않았을 수 있고, 연애 이야기가 나와도 크게 관심 없는 척 넘기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다릅니다. 선생님 마음 안에는 아직 사랑에 대한 깊은 바람이 남아 있어요. 다만 그 바람을 아무에게나 꺼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눌려있던 마음이 맨 앞에 신복의 결로 앉아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지금 연애에서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은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관계 안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복은 아무 옷이나 입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입고 내 격을 세우고 내가 나답게 서는 자리예요. 그래서 4번 선생님들은 다음 연애가 시작되기 전 먼저 자기 마음의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예전처럼 상대에게 맞추기만 하는 사랑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줄여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내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것도 지쳤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이 오면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선생님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번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자기 옷을 다시 갖춰 입는 마음 옆에 우물이 나옵니다. 우물은 깊습니다. 겉에서 보면 조용하지만 안쪽에는 오래 고인 물이 있어요. 선생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다 정리한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것이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물은 선생님이 혼자 오래 들여다본 마음입니다. 선생님, 이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깊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얕은 사람은 금방 잊고 금방 넘어갈 수 있지만, 선생님은 마음이 한 번 닿으면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함께 있던 장면까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애가 시작되려면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 마음속 우물에 고여있던 감정이 조금 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과거의 그림자로 그 사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물 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자리에 맑은 물그릇이 이어집니다. 이건 들어오는 인연의 정체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4번 선생님에게 들어오는 인연은 처음부터 강하게 흔드는 사람이라기보다 선생님 마음을 맑게 비춰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같이 있으면 복잡하던 생각이 조금 정리되고, 말이 과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내 안에 진심을 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에게 투명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인연은 선생님 마음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흐름보다는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더 또렷하게 알게 만드는 쪽입니다. 새 인연일 수도 있고, 한 번쯤 스쳐 지나갔지만 깊게 엮이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선생님 안에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물 위에 맑은 빛을 비춰주는 사람처럼 들어온다는 겁니다. 현실로 가져오면 이 인연은 대화가 깔끔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감정으로 선생님을 흔들기보다 차분하게 다가옵니다. 선생님이 불안해할 때 더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어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차리는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오히려 당황할 수 있어요. 너무 밀어붙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들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맑게 비춰주던 자리에서 상대 속마음 쪽으로 꽹과리와 장구의 결이 들어옵니다. 이건 판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조용하던 관계에 리듬이 생기는 자리예요. 상대는 선생님에게 마음이 있어도 처음부터 차분하게만 머무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말을 걸고 분위기를 띄우고 선생님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더 다가오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선생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선생님을 가만히만 바라보는 흐름은 아닙니다. 때가 맞으면 움직입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아주 진지한 고백으로 바로 나오기보다 먼저 대화에 장단을 맞추는 식으로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웃는지, 편안해 하는지,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만 열려 있으면 그 리듬을 타고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꽹과리와 장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히 비밀스럽고 조용하게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눈치채는 사람이 생기거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조금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선생님에게 말을 더 걸거나 선생님을 웃게 하려고 하거나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선생님 쪽으로 신경을 쓰는 장면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그 흐름을 느끼면 마음이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는 자리 뒤에서 상대가 망설이는 이유로 옥황상제의 결이 들어옵니다. 이건 가볍게 볼 자리가 아닙니다. 옥황상제는 중심, 질서, 결정의 자리입니다. 상대는 선생님에게 마음이 있지만 이 관계를 가볍게 시작해도 되는지 생각합니다. 자신의 위치, 책임, 현실적인 조건, 주변의 기준 같은 것을 봅니다. 마음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까지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때로는 멈춰 보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듯 하다가도 한번 물러서고 분위기를 만들다가도 갑자기 진지해지고 선생님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안에서 계산이 많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이 없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관계를 함부로 시작했다가 선생님을 흔들고 싶지 않은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신중함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서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느리다고 해서 선생님이 먼저 다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조심스럽다고 해서 선생님이 상대의 모든 사정을 이해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흐름에서는 상대가 실제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 봐야 합니다. 말은 가볍게 할 수 있어도 결정의 자리에서는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선생님을 헷갈리게만 하는지 아니면 천천히라도 방향을 잡는지 보셔야 정확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사람의 안쪽을 보면 상대의 특징으로 대신 할머니의 결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촉이 있고 사람 마음을 잘 읽는 결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상황을 많이 봅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과 분위기로 알아차릴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지도 은근히 빠르게 감지하는 쪽입니다. 또 이 사람은 현실 감각도 있습니다. 감성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서로의 생활이 맞을지, 주변 환경이 어떤지 같이 봅니다. 선생님에게 끌리더라도 그 마음을 바로 던지기보다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속을 알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가까운 듯 먼 사람, 관심 있는 듯 아닌 듯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선생님을 꽤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외모나 분위기로 보면 눈빛이 또렷한 사람입니다. 말이 아주 많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고 어딘가 사람을 살피는 힘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생활 분위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 조율하는 일, 상담이나 관리, 기획, 조직 안에서 흐름을 보는 일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의외로 현실적인 조언을 잘하고 선생님이 흔들릴 때 감정만 달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가 선생님 마음을 빠르게 알아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괜찮은 척 해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차갑게 굴면 자존심이 상해서 물러날 수 있고 선생님이 너무 매달리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담백하지만 따뜻한 태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촉 좋은 사람과 실제로 관계가 어떻게 풀리는지 앞으로의 관계 흐름으로 신칼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칼은 끊어낼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결입니다. 그래서 사번 선생님들의 다음 연애는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인연에 대한 미련, 애매하게 이어진 관계, 선생님 마음속에서 계속 헷갈리게 했던 사람, 혹은 나를 가볍게 대했던 흐름이 잘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새 인연이 선명해집니다. 관계가 움직이는 장면도 신칼처럼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선생님이 마음속에서 선을 긋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빙빙 돌지 않고 선생님에게 분명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거나 만날 명분이 생기거나 둘 사이의 분위기가 갑자기 또렷해질 수 있어요. 그동안 흐릿했던 관계가 정리되고 누가 진짜 선생님 쪽으로 오는지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선생님, 이 시기에는 마음 약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람이 다시 스치거나 애매한 사람이 다시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칼은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나를 흐리게 만드는 관계는 정리하고 나를 분명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라는 흐름입니다. 정성을 들일 사람과 끊어낼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 선생님의 중심까지 흐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끊어낼 것을 끊어낸 자리 끝에 마지막에 매듭이 들어옵니다. 이건 시기와 최종 조언을 함께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매듭은 인연이 묶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풀어야 할 복잡함이 남아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애는 완전히 아무 조건 없이 가볍게 시작되기보다 한번 얽혀있던 마음이 정리되면서 새롭게 묶이는 흐름입니다. 선생님 안에 오래된 감정, 상대의 신중함, 현실적인 조건이 서로 맞물리면서 천천히 관계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시기로 보면 매듭의 숫자 결이 38입니다. 3과 8이 만나면 말과 움직임, 반복되는 끌림이 생기고 더하면 11의 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11일 전후 또는 3주에서 8주 사이의 관계의 실마리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기 안에 둘 사이의 분위기가 정리되거나 상대가 조금 더 분명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인연이라면 모임이나 대화 자리에서 인연의 매듭이 처음 묶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선 신여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기는 확정된 날이 아니라 흐름이 열리기 쉬운 문턱입니다. 중요한 건 날짜보다 선생님이 어떤 매듭을 풀고 어떤 매듭을 묶을지입니다. 지나간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새 인연의 줄이 느슨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속 정리를 하고 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의 줄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을 흐리게 만든 사람이나 상황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아직 미련이 남은 이름, 나를 헷갈리게 했던 말, 계속 반복된 관계 패턴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앞으로 내가 선택할 사랑의 기준을 적으세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맞는 사람, 관계를 숨기지 않는 사람,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현실적인 기준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마음에 깊은 우물이 맑아지고 나를 흔드는 인연은 정리되며 나를 귀하게 대하는 인연은 바른 길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정성은 선생님의 선택을 달라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볼 때는 분위기만 보지 말고 결정의 순간을 보세요.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관계를 분명히 하는 태도는 아무나 보이지 못합니다. 4번 고르신 선생님들, 다음 연애는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이 올라오듯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생님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선생님 안에 오래된 감정까지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가볍게만 설레는 흐름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답게 서는 법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우리 선생님, 이제는 흐린 관계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마음은 깊고 귀합니다. 깊은 마음은 아무에게나 퍼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을 헷갈리게만 하는 사람보다 천천히라도 분명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보세요. 말보다 행동, 감정보다 책임, 설렘보다 안정이 이번 흐름의 핵심입니다. 오늘 4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나는 맑고 분명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선생님들의 다음 인연이 흐린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고 서로를 귀하게 대하는 사랑으로 열리도록 월선신녀가 마음 모아 정성을 드리겠습니다.